혹시 제 모델이 되어 주실 수 있나요? 대신 저도 선생님 그림 모델이 되어 드릴게요. 하은이 환하게 웃으며 머리를 한쪽으로 넘기자 귀걸이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귀걸이, 아내가 직접 만든 세상에 하나뿐인 작품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여기에 있지? 76세 노인의 평범한 일상이 한순간에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곧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서울 변두리 한 공원의 오후는 늘 고요했습니다. 도심의 소음이 멀리 들려오지만 이곳만은 시간이 멈춘 듯 평화로웠죠. 낡은 분수대 옆 녹슨 벤치에는 오늘도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도현, 올해 76살의 은퇴한 화가였습니다. 오늘은 하늘이 좀 맑네요. 도연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손에 든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세월에 달아 모서리가 해진 스케치북이었지만 그에게는 소중한 동반자였죠. 연필을 쥔 손가락 끝에는 아직도 화가의 감각이 살아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화실에서 밤새워 그림을 그리던 그 감각 말입니다. 공원에는 간간히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중년 남성, 유모차를 밀며 걷는 젊은 엄마, 운동복 차림으로 빠르게 걸어가는 할머니까지 모두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도연의 눈에는 이 모든 풍경이 그림의 소재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연필 끝에서 나오는 건 언제나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20살 무렵의 젊은 여인, 긴 머리를 한쪽으로 넘기며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스케치북 페이지마다 그려진 건 모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윤미정, 도연의 아내였습니다. 미정아. 도연은 작은 목소리로 이름을 불러봤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이름이었죠. 벌써 20해가 흘렀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말입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병마 앞에서 도연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병원 복도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죠. 그 이후로 도연의 삶은 회색빛이었습니다. 화려했던 화가로서의 인생도 끝났고 개인전도 더 이상 열지 않았습니다. 작업실도 정리했죠. 이제 남은 건 이 낡은 스케치북과 연필 몇 자루뿐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도연을 조용한 노인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 벤치에 앉아 뭔가를 그리는 할아버지.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고 인사만 가볍게 주고받는 사람이었죠. 사실 도연 자신도 그런 평범한 일상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오늘도 평소처럼 지나가던 중학생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로 답했죠. 아이들은 참 순수했습니다. 도연이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냥 친근하게 인사를 건넸으니까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분수대에서 나오는 물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렸죠. 도연은 스케치북을 덮고 연필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그린 그림도 역시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처음 만났을 때의 그 환한 미소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연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런 일상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매일 같은 벤치에 앉아 같은 사람을 그리고 같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가는 이 반복적인 하루 말입니다. 특별할 것도 없고 변화도 없는 이 고요한 오후들이 말이죠. 하지만 도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내일 이 평범한 일상에 작은 변화가 찾아올 거라는 걸 말입니다. 다음 날도 도연은 어김없이 공원을 찾았습니다. 같은 벤치, 같은 시간이었죠. 스케치북을 펼치고 연필을 쥐려는 순간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도연이 고개를 돌리자 20살 정도로 보이는 여학생이 서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에 단정한 인상의 소녀였죠. 손에는 커다란 스케치북과 연필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 미술학과 학생인데요. 정하은이라고 합니다. 하은은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도연은 잠시 당황했죠. 이 공원에서 누군가 먼저 말을 걸어온 건 정말 오랜만이었으니까요. 혹시 제가 부탁드려도 될까요? 과제 때문에 모델을 구하고 있거든요. 하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갸우뚱했죠. 모델이요? 네, 인물 드로잉 과제인데 선생님 같이 품격 있으신 분을 그리고 싶어서요. 대신 저도 선생님 그림의 모델이 되어 드릴게요. 어떠세요? 하은이 환하게 웃으며 머리를 한쪽으로 넘겼습니다. 그 순간 도연의 시선이 멈췄죠. 하은의 귀에 달린 작은 귀걸이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귀걸이, 은빛으로 만들어진 작은 나비 모양의 귀걸이였습니다. 세상에서 단 하나뿐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었죠. 선생님, 괜찮으시겠어요? 하은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20여 년 전 아내 미정이 은세공을 배우며 손수 만들었던 바로 그 귀걸이였습니다. 미정은 당시 취미로 은세공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서툰 솜씨였지만 정성을 다해 작은 나비 하나를 완성했죠. 그리고는 자랑스럽게 도연에게 보여줬습니다. 자기야, 어때? 나비가 날아갈 것 같지 않아? 미정이 귀걸이를 흔들어 보이며 웃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 도연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죠.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작품이네. 우리 미정이가 만든 거니까. 그런데 지금 눈앞에 낯선 소녀가 그 귀걸이를 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선생님, 혹시 어디 아프세요? 하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도연은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죠. 아, 아니야. 괜찮다. 그런데 도연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어보려 했습니다. 그 귀걸이 참 예쁘구나. 어디서 난 거니? 아, 이거요? 하은이 귀걸이를 살짝 만졌습니다. 그냥 집에 있던 거예요. 엄마 방 서랍에서 찾았거든요. 오래된 거라고 하시는데 너무 예뻐서 버리기 아까웠어요. 엄마라는 단어에 도연의 머릿속이 다시 한번 뒤엉켰습니다. 이 아이의 엄마가 어떻게 미정의 귀걸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엄마가 직접 만드신 건가? 아니에요. 엄마는 그런 재주가 없으세요. 아마 누군가한테 받은 것 같은데 자세한 건 잘 모르겠어요. 하은은 천진난만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에게는 충격적인 말이었죠. 미정이 직접 만들었던 세상에 하나뿐인 귀걸이가 어떻게 이 아이 손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선생님, 그럼 모델 부탁 들어주시겠어요? 하은이 다시 물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죠. 사실 모델이고 뭐고 상관없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귀걸이의 비밀을 알아내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럼 언제부터 시작할까? 정말요? 감사합니다. 하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도연은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죠. 웃는 모습이 젊은 시절 미정과 너무도 닮아 있었거든요. 특히 눈가에 생기는 작은 주름까지 말입니다. 그럼 내일 같은 시간에 여기서 만날까요? 네, 좋아요. 하은이 기뻐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도연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죠.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미정의 귀걸이, 그리고 하은이라는 소녀.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숨겨진 비밀이 있는 걸까요?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오후 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공원에 나왔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잠 못 이룬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예전과 달랐죠. 하은을 기다리는 동안 도연은 계속해서 어제 본 귀걸이를 떠올렸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약속 시간 정각에 하은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그 귀걸이를 달고 있었죠. 햇살 아래서 은은하게 반짝이는 나비 모양의 귀걸이였습니다. 어서 와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도연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자꾸만 하은의 귀걸이로 향했죠. 편하게 앉아 계시면 돼요. 저는 선생님 모습을 그릴 테니까요. 하은이 스케치북을 펼치고 연필을 잡았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보는 모습이 꽤나 프로페셔널했죠. 하은아. 네. 그 귀걸이 말인데. 정말 예쁘다. 엄마가 언제부터 가지고 계셨던 거니? 도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무 직접적으로 묻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하려 했죠. 글쎄요. 제가 어릴 때부터 엄마 서랍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끼시는 걸 본 적은 없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은이 대답하며 연필을 움직였습니다. 도연의 얼굴 윤곽을 그리고 있었죠. 엄마께서 젊으셨을 때 어떤 분이셨는지 궁금하구나. 엄마요? 하은이 잠시 연필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엄마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게 많아요. 특히 젊었을 때 이야기는 거의 안 해주시거든요. 도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럼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고? 순간 하은의 손이 멈췄습니다. 표정도 조금 어두워졌죠. 아빠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엄마랑 결혼도 못하고요. 도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거든요. 그럼 엄마가 혼자서 너를 키우신 거구나. 네, 할머니 도움도 받으시긴 했지만요. 할머니도 작년에 돌아가셔서 지금은 엄마랑 둘이 살고 있어요. 하은이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그림에 집중할 수 없었죠.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하은아, 혹시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들은 적 있니?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한 번 들었어요. 아빠는 예술가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림 그리는 사람이었다고. 도연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술가, 그것도 그림 그리는 사람이라니. 너무나 많은 것들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죠. 선생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하은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연은 가까스로 자신을 진정시켰죠. 아니야, 괜찮다. 계속 그려. 네. 그런데 선생님도 화가시죠? 어제 그림 그리시는 걸 봤거든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그랬지. 와, 정말 멋있어요. 저도 나중에 유명한 화가가 되고 싶거든요. 하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꿈을 이야기할 때의 그 순수한 열정이 도연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하은아, 엄마 성함이 혹시 뭐니? 도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정은실이에요. 왜요? 순간 도연의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정은실. 그 이름은 미정의 절친한 친구 이름이었죠. 대학 시절부터 미정과 함께 다녔던 단짝 친구였습니다. 도연은 기억했습니다. 미정이 세상을 떠나기 몇 년 전 가끔씩 은실을 만나러 간다고 했던 것을 말입니다. 그때마다 조금 이상한 기분이었죠. 평소보다 화장을 더 진하게 하고
예쁜 옷을 입고 나가곤 했거든요. 그리고 돌아올 때면 항상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도 그냥 옛날 얘기를 해서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선생님, 정말 괜찮으세요? 하은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어지러워서 벤치에 등을 기댔죠. 미안하다, 하은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네, 벌써요? 아직 다 못 그렸는데. 내일 다시 하자. 도연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너무나 많은 의문과 추측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선생님, 천천히 가세요. 뒤에서 하은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도연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한 가지 생각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미정이 은실에게 귀걸이를 줬을까? 그렇다면 왜? 그리고 하은이는 혹시 미정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도연은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야겠다고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충격적인 진실이라 해도 말입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그동안 공원에 나가지 못했죠.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계속 피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려면 하은을 다시 만나야 했죠. 공원에 도착했을 때 하은은 이미 벤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선생님,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이틀 동안 안 오셔서 걱정했어요. 하은의 순수한 걱정이 도연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미안하다. 몸이 좀 안 좋았어. 다행이에요. 그럼 오늘은 제가 선생님 모델이 되어 드릴게요. 약속했잖아요. 하은이 환하게 웃으며 포즈를 잡았습니다. 도연은 스케치북을 펼치고 연필을 잡았죠. 하지만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은아, 모델 서기 전에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볼까? 네, 좋아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하은이 벤치에 다시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도 그 귀걸이를 달고 있었죠. 지난번에 아버지가 예술가였다고 했는데 혹시 이름을 알고 있니? 도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은이 잠시 생각에 잠겼죠. 할머니가 한번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성은 이 씨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이 씨라는 말에 도연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성이었거든요. 혹시 이도연이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 없니? 순간 하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이름 어디서 들었지? 하은이 고개를 갸우뚱했죠. 도연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아, 맞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중얼거리셨던 이름이에요. 가끔 혼잣말로 도연이가 하시곤 했거든요. 도연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하은의 아버지는 자신이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그 사람을 아세요? 이도현이라는 분을요? 하은이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죠.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잘 모르겠구나. 도연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직은 진실을 말할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하은아, 엄마는 아버지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니? 엄마는 아빠 얘기만 나오면 표정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잘 안 물어보거든요. 하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빠가 궁금하다고 했더니 엄마가 울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아빠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었다고요. 만날 수 없는 사람. 그 말이 도연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미정은 은실에게 무슨 얘기를 했던 걸까요? 그리고
가끔 엄마가 이상한 말을 하세요. 하은이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크면 꼭 찾아가야 할 사람이 있다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누군지는 안 가르쳐 주세요. 도연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찾아가야 할 사람. 혹시 그게 자신을 의미하는 건 아닐까요? 하은아, 혹시 엄마가 그 귀걸이에 대해서 뭔가 말씀하신 적 있니? 귀걸이요? 하은이 귀걸이를 만지며 대답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걸 버리려고 했거든요. 너무 낡아서요. 그런데 엄마가 깜짝 놀라시면서 절대 버리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셨을까? 그건 내 아빠의 마지막 선물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언젠가 그 의미를 알게 될 날이 올 거다라고도 하시고요. 도연은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미정이 귀걸이를 은실에게 준 이유, 그리고 하은이 그것을 갖고 있는 이유까지 말입니다. 20여 년 전 미정이 가끔씩 은실을 만나러 갔던 이유도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하은을 보기 위해서였겠죠. 자신의 딸을 멀리서나마 지켜보기 위해서 말입니다. 선생님, 왜 그렇게 눈물이 나세요? 하은의 목소리에 도연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아니야. 바람이 불어서 그래. 도연은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선생님, 혹시 제가 뭔가 잘못 말한 건 아니죠? 아니다.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도연은 하은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미정이 혼자 키웠던 자신이 존재조차 몰랐던 소중한 딸이었죠. 그날 밤 도연은 오랜만에 미정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 찍었던 사진이었죠. 사진 속 미정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미정아, 왜 말하지 않았니? 왜 혼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니? 도연은 사진을 가슴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이제야 알게 된 진실이 너무나 아팠거든요. 도연은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은이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보다 더 힘든 건 미정이 왜 그 사실을 숨겼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결국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하은의 집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말입니다. 진실을 알려면 더 많은 단서가 필요했거든요. 오후 늦은 시간 도연은 하은을 몰래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공원에서 헤어진 후 하은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지켜봤죠.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자신이 비열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은은 공원에서 나와 버스를 탔습니다. 도연도 서둘러 같은 버스에 올랐죠. 다행히 하은은 도연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버스 뒷자리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거든요. 10여 분 후 하은이 내렸습니다. 도연도 몇 정거장 뒤에 내려서 걸어서 따라갔죠.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딸을 미행하고 있다는 현실이 씁쓸했거든요. 하은이 들어간 곳은 오래된 주택가였습니다. 좁은 골목길 사이사이로 낡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죠. 하은은 그중 한 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도연은 멀리서 그 집을 바라봤습니다. 2층짜리 작은 집이었는데 대문 옆에 작은 현판이 걸려 있었죠. 가까이 가서 보니 정은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도연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정말로 미정의 친구 은실의 집이었거든요.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은이 집 안으로 들어간 후 도연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당장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모든 걸 확인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왔어요. 집안에서 하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밝고 활기찬 목소리였죠. 어서 와, 우리 딸. 오늘은 어땠어? 이번에는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죠. 그 목소리,
어디선가 들었던 것 같았거든요. 문득 창문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틈새로 안을 들여다봤죠. 거실에서 하은과 한 중년 여성이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도연의 심장이 멈출 뻔했습니다. 중년 여성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나이는 들었지만 분명히 기억나는 얼굴이었습니다. 은실이었습니다. 은실은 젊은 시절과 비교하면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죠. 하지만 눈매만큼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하은아, 오늘도 그 할아버지 만났어? 네,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림도 잘 그리시고 저한테 친절하게 해주시고요. 하은의 대답에 은실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분, 혹시 이름이 뭐라고 하시던? 아직 제대로 여쭤보지 못했어요. 근데 왜요? 은실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죠. 아니야. 그냥. 도연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은실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혹시 하은을 통해 자신의 정체가 들킬까봐 걱정됐습니다.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에서 도연은 비를 맞으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비가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도연은 그것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뒤엉켜 있었죠. 미정은 왜 자신에게 임신 사실을 숨겼을까요? 그리고 왜 은실에게 아이를 맡겼을까요? 20여 년 전으로 기억을 되돌려 봤습니다. 그때 미정의 행동들이 이제야 이해됐죠. 가끔씩 이상하게 피곤해하던 모습, 입덧인 줄 모르고 몸살이라고 생각했던 그 증상들 말입니다. 그리고 미정이 갑자기 며칠씩 친정에 간다고 했던 일들도 기억났습니다. 아마 그때 은실의 집에서 하은을 낳고 기르고 있었던 거겠죠.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니, 미정아? 도연은 빗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정이 자신과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와 사귀었던 걸까요? 그래서 임신을 했지만 말하지 못했던 걸까요? 하지만 그렇다면 왜 귀걸이를 하은에게 줬을까요? 그리고 왜 아버지가 예술가라고, 그것도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도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너무나 많은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거든요.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렸습니다. 도연의 옷은 이미 흠뻑 젖어 있었죠. 하지만 도연은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하은이 있는 집을 바라보며 계속 서 있었죠.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은의 모습이 너무나 소중해 보였습니다. 자신의 딸이었거든요. 20여 년 동안 모르고 살았던, 그리고 이제야 찾은 소중한 딸이었습니다. 도연은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일 하은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었습니다. 이제 하은을 그냥 남처럼 대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죠. 밤새 잠 못 이룬 도연은 이른 아침부터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연필을 쥔 손은 계속 떨렸죠.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아무것도 그릴 수 없었거든요. 결국 도연은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미정의 유품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는 곳이었죠. 맨 아래쪽에서 두꺼운 앨범을 꺼냈습니다. 미정과 함께 찍었던 사진들이 가득했죠. 페이지를 넘기다가 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미정이 혼자 찍은 사진이 있었거든요. 배가 살짝 부른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미정의 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죠. 이게 언제 찍은 사진이지? 도연은 날짜를 계산해 봤습니다. 20여 년 전 미정이 몸살이 심하다며
친정에 자주 갔던 그 시기였죠.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사진 속 미정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가에는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왜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공원에 나가기 전 도연은 오랫동안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하은을 만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진실을 알고 나니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대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선생님, 벤치에 앉자마자 하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도 그 귀걸이를 달고 있었죠. 이제는 그 귀걸이가 자신과 하은을 연결하는 유일한 고리라는 걸 알았습니다. 어서 와라. 도연은 최대한 평상시처럼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죠. 선생님, 어제 비 많이 맞으셨죠? 감기 걸리지 않으셨어요? 하은의 걱정 어린 말에 도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니? 어제 집 근처에서 선생님 같은 분을 봤거든요. 비를 맞고 서 계시길래 혹시 선생님이신가 싶었어요. 도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들켰다는 생각에 당황했거든요. 아, 그냥 지나가다가 괜찮아요. 저도 가끔 산책하다가 이상한 곳에 서 있을 때가 있어요. 하은이 환하게 웃으며 이해한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순수한 미소였죠. 하은아, 혹시 엄마가 예전에 미정이라는 친구 있다고 말씀하신 적 있니? 도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미정이요? 하은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아, 맞다. 할머니가 가끔 그 이름을 부르셨어요. 미정이가 어떻게 지내나 하시면서요. 그럼 엄마는 뭐라고 하시던? 엄마는 그 이름만 나오면 표정이 이상해져요. 슬픈 것 같기도 하고 미안한 것 같기도 하고 도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은실도 미정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갖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은아,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없니? 도연은 갑자기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하은도 뭔가 눈치챈 게 있을까 싶어서였죠. 하고 싶은 말이요? 하은이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선생님을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느낌? 왠지 모르게 친근한 느낌이었어요. 처음 보는 분인데도 편안했거든요. 그리고 하은이 망설이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보는 눈빛이 특별한 것 같았어요. 그냥 모델을 보는 눈빛이 아니라 뭔가 더 깊은 감정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도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은이 자신의 마음을 읽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가족 얘기를 할 때마다 선생님이 너무 진지하게 들으세요. 마치 저와 관련이 있으신 것처럼요. 하은아. 도연이 무언가 말하려는 순간 하은이 먼저 말했습니다. 혹시 선생님이 제가 찾고 있는 그 사람인가요? 순간 도연의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분수대 소리도 새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찾고 있는 사람? 엄마가 말씀하신 그 사람이요. 제가 꼭 찾아가야 할 사람이라고 하신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도연은 깨달았죠. 하은도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은아,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니? 기쁠 것 같아요. 하은이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궁금했거든요. 제 아빠가 어떤 분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성격인지, 그리고 저를 사랑해 주실지도요. 하은의 순수한 말에 도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은아, 내 아빠는 분명히 너를 사랑할 거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할 거고. 정말이요? 정말이야. 도연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하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죠. 선생님, 혹시 정말로 하은이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너무 큰 기대를 하기가 무서웠거든요.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죠. 은실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하은아, 내일 엄마께 인사드리러 가도 될까? 네, 정말요? 하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네, 엄마도 선생님을 만나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할 때가 왔다는 걸 느꼈거든요. 다음 날 오후 도연은 하은과 함께 그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제 밤새 연습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렸죠. 가슴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는 좋은 분이에요. 하은이 도연의 떨리는 손을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긴장은 쉽게 풀리지 않았죠. 엄마 왔어요. 하은이 문을 열고 들어가며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곧이어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은실이 나타났죠. 어서 와, 하은아. 그리고 은실의 말이 중간에 끊어졌습니다. 도연을 본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거든요. 도연이? 은실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은이 깜짝 놀라며 두 사람을 번갈아 봤죠. 엄마, 선생님을 아세요? 하은아, 잠깐 밖에서 기다려줄래? 은실이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떨렸죠. 네, 왜요? 엄마가 선생님과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그래. 잠깐만. 하은은 의아해했지만 순순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집안에는 도연과 은실만 남았죠. 정말 도연이 맞니? 은실이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눈에는 벌써 눈물이 맺혀 있었죠. 은실아, 오랜만이야. 도연도 목이 메었습니다. 20여 년 만에 만나는 미정의 친구였거든요. 어떻게 하은이를 알게 됐니? 우연히 공원에서 만났어. 그런데 귀걸이를 보고 도연이 말하자 은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귀걸이 미정이가 만든 거였지? 맞아. 미정이가 하은이를 위해 만든 거야. 은실의 대답에 도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은실아,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니? 미정이가 임신했다는 걸 왜? 도연아, 은실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미정이가 말하지 말라고 했어. 절대로 너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왜 그랬을까? 도연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정이가 너를 너무 사랑했어. 그래서 너의 앞길을 막고 싶지 않았던 거야. 은실이 소파에 주저앉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너는 화가로서 막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잖아. 개인전도 준비하고 있었고, 미정이는 자신 때문에 내 꿈이 무너지는 걸 원하지 않았어. 도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정의 마음을 이제야 이해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미정이는 자신이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고 했어. 몸이 자꾸 안 좋아진다면서. 그때부터 몸이 안 좋았던 거야? 응. 임신하면서 더 악화됐지. 의사는 아이를 낳으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했어. 하지만 미정이는 끝까지 낳겠다고 했지.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정이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거든요. 하은이를 낳고 나서도 미정이는 계속 너를 걱정했어. 하은이를 키우느라 내 인생이 힘들어질까봐. 바보. 정말 바보야. 나는 상관없었는데. 도연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미정이도 알았어. 하지만 그게 미정이 방식이었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자신을 희생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은실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정이는 나한테 하은이를 부탁했어. 절대 너한테 알리지 말고 하은이를 잘 키워달라고. 그럼 미정이는 언제까지 하은이를 봤니? 하은이가 5살 때까지 가끔씩 와서 멀리서 지켜봤어. 하은이는 몰랐지만 도연은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미정이 가끔씩 은실을 만나러 간다고 했던 이유, 그리고 돌아올 때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던 이유까지 말입니다. 하은이에게는 뭐라고 했니? 아빠는 예술가였다고 했어. 그리고 좋은 사람이었지만 만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만날 수 없는 사람.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미정이가 마지막에 한 말이 있어. 은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은이가 성인이 되면 그때는 진실을 말해도 좋다고 했어. 그리고 이 귀걸이를 주면서 언젠가 너를 찾을 수 있는 단서가 될 거라고 했지. 도연은 이제야 미정의 계획을 이해했습니다. 귀걸이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죠. 언젠가 자신과 하은이를 연결해줄 메시지였던 겁니다. 밖에서 하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아직 안 끝났어요? 은실과 도연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하은이에게 말해야 하지 않을까?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아. 은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은아, 들어와. 문이 열리며 하은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는 걸 보고 놀랐죠. 엄마, 왜 우세요? 선생님도. 하은아, 엄마가 너한테 중요한 얘기가 있어. 은실이 하은의 손을 잡고 소파에 앉혔습니다. 이분이 내 아빠야. 순간 하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는 도연을 바라봤죠. 정말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아빠, 하은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도연의 마음이 터질 것 같았죠. 한 달이 흘렸습니다. 공원의 분수대 옆 벤치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곳이 아니었죠. 도연과 하은이 나란히 앉아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은 제가 아빠를 그려볼게요. 하은이 스케치북을 새로 펼치며 말했습니다. 처음 아빠라고 불렀을 때의 어색함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죠. 그래, 우리 딸. 아빠가 가만히 있을게. 도연도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딸이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20여 년간 비어있던 그 자리가 채워진 기분이었죠. 하은은 진지한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보며 연필을 움직였습니다. 선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그어나갔죠. 그 모습이 젊은 시절 미정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하은아, 엄마. 은실 엄마는 어떠시니? 처음엔 많이 우셨어요. 그동안 비밀을 지키느라 힘드셨나 봐요. 하은이 그림을 그리면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많이 밝아지셨어요. 아빠를 찾았다고 정말 기뻐하시거든요. 도연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은실에게도 고마웠거든요. 20여 년 동안 하은을 친딸처럼 키워준 것 말입니다. 그런데 아빠, 진짜 엄마 얘기 좀 더 해주세요. 하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눈이 반짝였죠. 엄마는 정말 예쁜 사람이었어. 내가 웃을 때와 똑같이 웃었지. 도연이 하은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처럼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 솜씨는 서툴렀지만 정성만큼은 누구보다 대단했지. 그 귀걸이도 그때 만드신 거죠? 하은이 귀걸이를 살짝 만지며 물었습니다. 맞아. 엄마가 너를 위해서 만든 거야. 언젠가 아빠를 찾을 수 있도록 남겨둔 메시지였어. 도연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미정의 마지막 사랑이 이렇게 기적을 만들어낸 거였죠. 엄마가
저를 많이 사랑하셨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을 거야. 내가 태어날 때까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도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아빠도 저를 사랑하시죠? 하은이 그림 그리는 손을 멈추고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간절한 눈빛이었죠. 당연하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우리 딸인걸. 도연의 대답에 하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다 그렸어요. 하은이 스케치북을 도연에게 보여줬습니다. 도연이 벤치에 앉아 미소 짓는 모습이 따뜻하게 그려져 있었죠. 와, 정말 잘 그렸구나. 아빠보다 실력이 훨씬 좋은데? 정말요? 아빠가 가르쳐 주셔서 많이 늘었어요. 하은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은아, 앞으로 뭐가 되고 싶니? 화가요. 아빠처럼 멋진 화가가 되고 싶어요. 그럼 아빠가 많이 도와줄게. 우리 함께 그림 공부하자. 도연의 제안에 하은이 두 손을 모으며 기뻐했습니다. 정말요? 와, 너무 좋아요. 그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분수대에서 물방울이 바람에 날려 두 사람에게 살짝 닿았죠. 시원하고 상쾌한 느낌이었습니다. 아빠, 이제 매일 여기서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럼. 아빠는 매일 여기 있을 거야. 도연이 대답하며 하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런데 하은아, 아빠한테도 배울 게 많을 것 같아. 네, 뭐요? 어떻게 하면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는지 말이야. 아빠는 지금까지 아빠 노릇을 해본 적이 없거든. 도연의 솔직한 말에 하은이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딸 노릇 잘하는 방법 모르거든요. 우리 천천히 배워가요. 하은의 말에 도연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미정을 닮아 있었죠. 마음씨까지 말입니다. 하은아, 오늘부터는 아빠가 너한테 그림 가르쳐 줄게. 와, 정말요? 응. 그리고 내가 아빠한테 젊은 감각을 가르쳐 줘.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떤 그림을 좋아하는지 말이야. 네, 제가 열심히 가르쳐 드릴게요. 두 사람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공원에 그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죠.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도연에게는 함께 집으로 돌아갈 가족이 있었거든요. 아빠, 오늘 저녁은 엄마가 김치찌개 끓여주신대요. 같이 드실래요? 그럼. 아빠가 뭐 도와드릴 일은 없을까? 설거지요. 아빠가 설거지 담당이에요. 하은이 장난스럽게 말하며 도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딸. 도연이 일어나며 대답했습니다. 벤치를 떠나기 전 잠시 분수대를 바라봤죠. 이곳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만남이었습니다. 아빠, 빨리 가요. 하은이 도연의 손을 잡고 앞장섰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석양에 길게 늘어져 하나가 되었죠. 공원을 떠나며 도연은 생각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오후가 이제 시작되었다고 말입니다. 회색빛이었던 일상이 다시 색깔을 되찾았죠. 하은의 귀걸이가 석양에 반짝였습니다. 이제 그 귀걸이는 더 이상 슬픔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메시지였고 새로운 시작의 신호였죠. 아빠, 내일도 같이 그림 그려요. 그럼 우리 딸, 내일도 모레도 계속.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드디어 완성된 가족의 모습이었죠.